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번에 제가 한번 다뤘던 주제가 있는데 부자가 되려면 뭐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돈을 불릴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남을 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돼야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좋은 얘기군요. 좋은 얘기네요. 라는 거는 알겠죠?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라는 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죠? 돈을 어떻게 불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남을 이용하라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몇 번의 뭐 시리즈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제가 했던 경험으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결국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 자,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아니요, 저는 그냥 회사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시면 돼요. 왜요? 회사원으로 부자 못 됩니까? 삼성전자 부회장은 100억, 200억 월급 받는데요. 근데 왜 저는 사업 안 하고 회사원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로또 1등이 매달 10명씩 나온다고 해서 로또를 산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확률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바에는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결론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그러면 정의가 뭐냐? 사업의 정의는 결국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거를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영업이 있어요. 자영업과 사업을 동일시 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자영업과 사업을 동일시 한다. 자, 음식점 사장님이 있어요. 음식점 사장님이 카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재료를 떼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막 관리하고 하루 종일 16시간을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떠나질 못해요. 그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고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죠? 사업하시네요. 이런다고요. 사업한다. 자, 물론 그 사람도 알바를 쓰고 직업을 쓰고 해서 나름의 남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자기가 빠져버리면 이 음식점이 돌아가지가 않으면 그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업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저도 반자영업자면서 반사업가이면서 임대사업가는 명확하고 뭐 애매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냐, 저도 이런 교육사업을 하지만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게 만들어 놓지는 아직 못했단 말이죠. 제가 없어도 이게 돌아가게 해놓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교육사업에서는 자영업자인 거죠.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홍콩을 다녀왔지만 홍콩에 그럼 제가 6개월, 7개월, 1년 동안 살아도 문제없이 이게 돌아가면 그게 교육사업이 되는 것이고, 아직은 제가 그렇게 하면은 사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교육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교육자영업자가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직원을 더 쓰고 뭐 만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제가 없어도 거의 돌아가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명확한 사업가죠. 왜냐면 임대사업은 제가 투자금을 넣어가지고 그 돈을 벌게 만들어 놨죠, 이미. 그래서 제가 없어도, 제가 어디 딴 데 가 있어도 이 월세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았는데 홍콩 가 있었는데 월세가 들어왔어요. 해외에서도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로 딱 봤는데 월세가 확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진정한 사업가의 길로 가 있는 거죠. 네. 자,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어쨌든 그런 자영업자 개념을 빼고 사업을 해야지만 진짜 부자가 됩니다. 왜냐면은 자영업자들은 자기 몸을 갉아먹는 거예요. 몸을 갉아먹어서 내 시간과 체력을 돈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음식점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CEO는 사업가죠. 프랜차이즈 CEO는 사업가입니다. 왜냐면 물론 그 사람이 없으면 뭐 결정이 안 되고 그러지만 그거는 어디 가 있어도 결정은 할 수 있잖아요. 결정은 할 수 있죠. 자, 제가 어제 홍콩에 있을 때도 인터넷 전화로 우리 교육생들 뭐 입찰가 정하는 통화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자영업자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지역이 딴 데 가 있어도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는 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제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어 놓을 건데 그건 어쨌든 딴 얘기고. 자,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 이 채널은 투자하는 곳이니까 투자 사업에 한정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투자 사업에 한정해서. 왜냐면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뭐 교육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 무슨 뭐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대부분 다 제가 어떤 걸로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임대 사업이나 어떻게 좀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투자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 우리는 투자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투자자가 되고 싶다. 저는 투자자가 되고 싶은데요. 라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어오죠. 그러면 투자자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투자자란 무엇인가? 자, 투자자라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투자자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투자자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투자자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저는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막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고요. 그랬는데 막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랬는데 막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랬는데 막 월세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런데 막 물이 새면 어떡하죠? 그런 사람들은 투자자의 개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다. 투자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집값이 떨어지는 게 걱정되면 안 떨어지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거고, 물이 새면 어떡하죠? 라는 게 걱정되면 물이 안 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이 다 부동산이 지금 다 폭락한다고 막 지금 이렇게 난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어떡하죠? 걱정되는데요 라는 거는 투자자가 아니고, 투자자는 야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서 돈을 벌지? 라는 게 투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제 영상에 막 댓글 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막 그 문제가 많다, 막 뭐 앞으로 떨어진다, 뭐 금리가 막 올라가면 다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투자자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심폐소생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이렇게 친구랑 걸어가고 있다가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막 심장을 붙잡고 쓰러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기절을 하는지 숨을 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나는 심폐소생술을 잠깐 한번 배운 적은 있는데 잘 할 줄은 몰라요. 할 줄은 몰라. 그러면 친구가 지금 죽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야 어떡하냐? 이거 심폐소생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친구가 죽어가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심폐소생술을 잘 못해도 우선 대충이라도 입에다가 뭐 불고 뭐 배를 누르든 막 심장을 누르든 우선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투자자인 거지. 보면은 영화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보통 나오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누가 쓰러져서 막 이렇게 기절해 있으면은 한 명만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주변에 한 30-40명이 둘러싸가지고 뭐 어떻게 저 사람 죽었나봐, 야 괜찮아 뭐 살아날 거야, 야 우리 응원하자, 119 불렀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투자자는 거기서 지금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다. 근데 이 개념도 없으면 투자는 멀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떡해요? 심폐소생술 저 못하는데 어떡해요? 이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란 스스로 하는 사람이야. 투자자란 스스로 하는 사람이다. 자,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핑거 프린세스라는 분이 있어요. 핑거 프린세스. 뭐냐면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깨작깨작 하면서 남한테 막 다 의지하는 사람들을 핑거 프린세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 영상에서도 많이 있고, 지금 이 라이브도 많이 하죠. 저 집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오피스텔 투자 좋은가요? 뭐, 우리 집 팔아야 됩니까? 뭐 금리 오르나요? 내리나요? 뭐, 서울 집값 어떻게 되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근데 투자자라는 거는 남한테 뭘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야, 우리 집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열어야 되니? 어? 우리 집 문 잠겼어. 어떻게 열어야 돼? 이걸 왜 친구한테 물어보냐고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맞죠? 이 세상에는 자기 집에 문이 잠긴 것도 친구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래서 투자자란 스스로 하는 사람이고, 이 스스로 하는 사람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남이 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남이 나를 무언가를 보장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거리가 먼 사람이 뭐냐? 보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야,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해? 돈이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보험사에서 내가 병을 걸리면 병원비 준대잖아.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랑은 멀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인생은 뭐 외롭고 혼자 고독하게 가는 거다. 이게 아니고, 투자자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 해결한다. 나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병에 걸려? 야, 그럼 내가 고치면 되지. 야,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내가 투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합쳐보자 이거죠. 이걸 합쳐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걸 합치면 투자자의 개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 자, 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마음부터 먹으세요. 그게 첫 발을 띄는 겁니다. 그게 첫 발을 띄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안 먹힐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투자자는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알려주세요. 뭐 좀 뭐 좋은 거 없나요? 뭐 책 좋은 거 없나요? 뭐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좋은 거 찝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못하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투자자랑은 멀어지니까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먼저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음이 안 먹히시면 본인이 한 이틀, 3일 정도 고민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이틀, 3일 쭉 한번 마음을 비우고 어디 뭐 조용한 데 카페도 가시든지 해가지고, 야,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진짜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그러니까 부모 탓할 필요도 없고요. 뭐 사회 탓을 할 필요도 없고, 내 전공 탓, 내 무슨 돈 탓, 유전자 탓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진심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그게 첫 발을 띄는 겁니다. 이게 먹혔다고 치고 다음 단계로 갈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스텝 1이라고 치면 뭐가 있느냐? 내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투자자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뭔지 알아야 된다. 그럼 내 문제가 뭐냐? 이걸 고민을 또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하셔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제가 뭐가 문제인 거죠? 왜 전세 살면 안 되죠? 왜 보험을 들면 안 되는 거죠? 왜 연금을 들면 왜 안 돼요? 왜 회사원을 다니면 왜 안 되죠? 왜 뭐가 문제죠? 이런 사람들. 자, 대단히 많아.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그걸 알아요. 이유를 알죠.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만나봤으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다. 자, 목표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95%는 될 것 같아요. 95%는 된다. 자,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태반이 다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전혀 없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요. 제가 왜 살죠? 저요? 행복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요? 뭐 애기 낳고 뭐 그냥 결혼하고 그냥 뭐 대기업 들어가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지 못해서 살죠.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자, 목표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